비염으로 막 1년 내내 고생하는 아이들을 보면 너무 속상합니다. 진먼지 진드기 성분을 계속 일정량을 넣어주게 되면 몸이 점점 진먼지 진드기에 반응하지 않는 상태가 되는 되게 신기한 치료법입니다. 자, 그러면 아이든 어른이든 진먼지 진드기 알레르기 환자가 있는 집은 어떻게 관리를 해주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표쌤의 친절한 진료실의 표진규 원장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혹시 알레르기 비염의 가장 흔한 원인이 뭔지 알고 계셨나요? 이게 바로 진먼지 진드기입니다. 이상하게 할머니 집만 가면 온몸이 가려운 분들, 아니면 오래된 카페트나 러그만 밟아도 알러지가 막 올라오시는 분들, 알러지가 심해서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봤더니 진먼지 진드기 알레르기가 있다고 들으신 분들, 아이나 어른이나 상관없이 이번 영상만 쭉 보면 완벽히 알레르기를 조절할 수 있도록 제가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진먼지 진드기의 관리와 치료법 바로 가시죠. 먼저 진먼지 진드기를 박멸하려면 진먼지 진드기가 어떤 녀석인지부터 아시는 것이 좋습니다. 진먼지 진드기는 이게 먼지가 아니라 진드기, 즉 조그만한 벌레입니다. 요 0.3mm 정도의 굉장히 작은 곤충인데, 이 작은 곤충은 습하고 따뜻한 온도에서 자라고 아무리 집을 깨끗하게 치워도 주기적으로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는 진드기예요. 요 진먼지 진드기가 피부에 지나다니거나 이불을 팍 털었을 때 공중으로 이렇게 떠다니다가 코 속으로 들어오게 되면 가려움증이나 비염 증상을 유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 조그만한 진먼지 진드기는 되게 웃기게도 사람 피부에 각질을 먹으면서 살기 때문에 사람의 살이 잘 접해 있는 이불이나 베개, 카페트, 러그 이런 곳에 많습니다. 늘 생활하는 공간에 요런 조그만한 벌레들이랑 우리가 항상 같이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 조금 섬뜩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요 진먼지 진드기는 일반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피해를 주지 않고 요 진먼지 진드기에 알러지가 있는 사람들에게만 증상을 일으키는 편이에요. 자, 그러면 아이든 어른이든 진먼지 진드기 알레르기 환자가 있는 집은 어떻게 관리를 해주면 좋을까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 하나하나씩을 집에서 바꿔나가시면 됩니다. 첫째로 습도와 온도 조절입니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진먼지 진드기는 습하고 따뜻한 환경에서 자라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요 반대로 집 환경을 세팅해 주시면 진드기가 살아남질 못하겠죠. 그래서 오히려 진먼지 진드기 환자들은 집의 습도를 50% 밑으로, 실내 온도도 25도 이하로 세팅을 해놓고 지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가 겨울철에 콧물이 자주 난다고 가습기를 막 빵빵하게 트시면서 온도를 너무 따뜻하게 해놓고 생활하시면 진먼지 진드기 알레르기가 있는 아이들에게는 오히려 독이 될 수가 있어요. 두 번째 관리법은 가구 및 침구류의 관리입니다. 진먼지 진드기 환자들은 일단은 카페트나 러그는 집에서 완전히 치워버리시는 것이 좋아요. 아무리 이걸 관리를 잘 해주려고 해도 진먼지 진드기가 이런 거에 너무 잘 자라거든요. 또 소파도 패브릭 소파에서는 진먼지 진드기가 너무 잘 자라기 때문에 가죽 소파를 사용하시든 아니면 진먼지 진드기 예방용 특수 패브릭 소파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아이가 사용하는 이불이나 베개 커버, 담요 같은 것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세탁을 해주시는 것이 좋은데 55도 이상의 더운 물로 세탁을 해주시고 햇볕에 쫙 말리는 과정이 좀 필요해요. 팁을 하나 드리면, 이건 광고는 절대 아닌데 LG가 진먼지 진드기 환자들을 위해서 진드기가 죽어버리게 하는 스팀 살균 기능을 탑재해 놔가지고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좋아요. 참고로 저희 집에 심각한 진먼지 진드기 알러지 환자가 있어서 알게 된 진짜 편리한 꿀팁인데, 집에 혹시라도 LG 건조기가 있다고 하시면은 매주 이불이나 베개를 세탁기에 돌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세탁기에는 돌리지 않은 채로 바로 건조기에만 넣어주시고 기능 중에서 침구 털기와 스팀 살균 기능 두 가지 버튼만 누른 다음에 이걸 돌려주시기만 하셔도 뽀송뽀송하게 진먼지 진드기가 박멸된 채로 이불 담요들이 깨끗하게 나온답니다. 참고로 진먼지 진드기 살충제나 알레르겐 중화제 같은 것들을 침구류에 뿌리는 방법도 있는데, 이거는 진먼지 진드기를 완벽히 해결해 주지는 못하고요, 보조적으로만 고려해 줄 수 있다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되세요. 세
번째 관리법은 정기적인 청소입니다. 청소를 하실 때는 진먼지 진드기 알레르기 환자들은 헤파 필터가 꼭 장착되어 있는 청소기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요새는 대부분의 청소기가 헤파 필터를 다 사용하기는 하는데 한번 지금 사용하시는 청소기 모델을 좀 검색해 보셔서 이게 헤파 필터를 사용하지 않는 제품이라고 한다면 변경을 좀 해주시는 것이 좋아요. 또한 사용하시는 진공청소기의 헤파 필터는 이게 소모품이기 때문에 1년 이상 청소기 사용하시고 나면 기능이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진먼지 진드기를 그대로 걸러주지를 못할 수가 있어요. 1년마다 청소기의 헤파 필터를 꼭 갈아주시는 게 좋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청소할 때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환기를 자주 시켜줘야지 공기 중에 떠다니는 이런 진먼지 진드기도 많이 배출이 된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를 다 신경을 쓰는데도 매번 몸이 좀 가렵고 비염이 심하다? 그러면 은근히 진먼지 진드기 환자들이 놓치기 쉬운 게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집안의 잡동사니 물건들을 최대한 치우는 것입니다. 진먼지 진드기가 의외로 털 있는 인형이나 잔뜩 쌓여있는 장난감들, 오래된 책들이 이렇게 잔뜩 있는 책장 등에 많습니다. 집을 좀 미니멀리스트로 꾸민다고 생각하시고 최대한 잡동사니 물건들을 싹 없애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진먼지 진드기 환자들의 생활관리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한번 제가 요약을 좀 해드리면 먼저 집안 습도를 50% 이하, 온도를 25도 미만으로 유지하면서 침구와 가구류를 진먼지 진드기가 안 생기게끔 관리를 해주시고 청소와 환기를 자주 하면서 잡동사니를 치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집안 관리를 매주 해주시기가 생각보다 쉽지는 않아요. 혹시 이렇게 집안 관리를 하지 않고 진먼지 진드기 알레르기를 좋아지게 할 방법은 없을까요? 사실 굉장히 효과 좋은 방법이 한 가지 딱 있습니다. 그게 바로 면역치료입니다. 면역치료는 효과가 굉장히 드라마틱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진먼지 진드기 알레르기가 확진이 되면 가능하면 이 면역치료를 하시라고 권하는 편입니다. 옛날에는 면역치료가 주사로 맞는 제품만 있었는데 요즘에는 먹는 약으로도 개발되고 상용화가 정말 잘 되어 있어서 굉장히 간편하게 주변 의원에서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 면역치료는 진먼지 진드기 환경관리를 굳이 하지 않아도 몸이 진먼지 진드기에 반응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아주 탁월한 치료법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사용하는 액트에어라는 면역치료 제품을 예로 들어서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요 액트에어는 사실 진먼지 진드기를 추출한 그 성분을 약으로 만든 제품이에요. 요 진먼지 진드기 추출 성분 덩어리를 알약으로 해서 혀 밑에다가 넣고 한 2분간 기다리시면서 녹여서 흡수시키는 건데 이렇게 혀에다가 진먼지 진드기 성분을 계속 일정량을 넣어주게 되면 몸이 점점 진먼지 진드기에 반응하지 않는 상태가 되는 되게 신기한 치료법입니다. 혀 밑에 알약을 녹여서 먹고 또 다음날 녹여서 먹고 이 과정을 매일매일 그 고혈압약 먹듯이 한 3년에서 5년 동안을 반복하게 되면 나중에는 이 약을 먹지 않고도 진먼지 진드기 알레르기가 완전 사라지게 됩니다. 단점이라고 하면 이게 3년에서 5년 동안 길게 치료해야 된다는 점이랑 가격이 좀 비싸다는 건데 면역치료는 효과는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만 써도 효과가 굉장히 드라마틱해서 비염이 완전 나아버리거나 가려움 증상 등이 거의 사라져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진먼지 진드기 알레르기가 확실하면 강하게 이 약을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자, 지금까지 진먼지 진드기 환자들을 위해서 환경 관리하는 방법과 그리고 면역 치료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저도 자다가 밤새 몸을 긁거나 비염으로 막 1년 내내 고생하는 아이들을 보면 너무 속상합니다. 보통 알러지 약도 단기간 한번 먹어보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막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 잘 조절되지 않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이번 영상이 그런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었기를 바라면서 이상 표쌤의 친절한 진료실의 표진규 원장이었습니다. 안녕!